네, 이번 시간은 개념원리 89페이지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해 보면 맨 처음에 배운 것이 부등식의 무엇이냐 이거죠. 그 다음 부등식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어? 1차 부등식이란 무엇인데?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그렇죠. 문장제 문제겠죠. 문장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식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운 식을 정확하게 풀어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제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렇죠. 식 세우는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 교재 문제의 뜻에 따라 부등식을 세운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문제의 뜻에 맞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세워. 말은 쉽죠.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교과는 수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공식에 맞게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는 거죠.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도형의 측정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또 물론 공식이 아닌 상식선에 부합되게끔 식을 세우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는 상식과 공식에 부합되게 상식과 공식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1차 부등식의 활용을 연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를 먼저 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자,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당연히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의 뜻에 맞게 뭘 세운다? 식을 세운다. 그리고 그 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에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보는 거죠.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고 잘 풀어라. 자, 교재에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거속시 또는 거시속 이랬었죠. 거리를 구하려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거리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속력과 시간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겠죠. 여하튼 거리, 속력, 시간이 실제로 문제의 유형에 따라 거리로 식을 세울 것인지 속력으로 식을 세울 것인지 시간으로 식을 세울 것인지 문제의 형태마다 살짝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자,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한 읽어보죠. 그렇죠. 농도는 100분율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러면 농도도 지금 현재 거리, 속력, 시간처럼 이러한 공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그 다음 여기는 농도, 자, 농도 퍼센트예요. 농도 퍼센트.
그 다음 여기에는 소금, 물의 양.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그리고 퍼센트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퍼센테이지니까 100분의 농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20%이고 소금물이 300g이래요. 그러면 그때 소금은 20 곱하기 30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는 100분의 20이잖아요. 그래서 0.2 곱하기 소금물 300 해서 60g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몇 퍼센트이다 라고 하면 거기 있는 몇이라는 그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얼마라고 쓰이는 거죠. 10%는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써요? 100분의 10 또는 10분의 1 또는 0.1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거죠. 여기 100분의 10이라고 한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농도에 관한 문제도 소금, 농도, 소금물이라고 똑같은 공식, 거리시간 속력처럼 똑같은 공식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런 공식들을 그렇죠. 마치 마우스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우스 공식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공식, 마우스 공식이라고 하고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거리 속력 시간은 거리, 시간, 속력에서 거시기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소금에 관련된 것도 소금, 그 다음에 여기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이 있어서 이 농자를 그냥 독이라고 해서 소독물 막 이랬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방식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나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핵심 문제부터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핵심 1번이네요. 자, 활용 문제니까 반드시 자, 다시 여기 한번 볼까요? 활용 문제니까 반드시 뭐예요? 미지수를 설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우리가 풀 때는 무엇을 미지수 x로 둘 거냐?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통상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x로 두기도 하고 식이 용이하게 세워지게끔 미지수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봉식으로 들어갑시다.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대요.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큰 수의 2배보다 작다라고 할 때 두 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짝수는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2x, 그 다음 수 2x 더하기 2 이렇게 두기도 해요. 짝수니까.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짝수 x 그리고 x 더하기 2. 다만 여기서 x는 뭐다? 짝수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조금 수월해요. 왜? 2x는 숫자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 어떻게 두자? x 그리고 x 더하기 2. 여기서 x는 뭐다? 짝수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세워보면 작은 수 x하고 x 더하기 2 중에서 작은 수는 x이죠. 자, x의 4배에서 4x에서 10을 뺀 거 빼기 10인가요? 자, 그것은 큰 수가 x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2의 2배보다 괄호 쳐야 돼요. x 더하기 2의 2배보다 작다라고 하잖아요. 작다. 그렇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요. 자, 4x-10, 2x 더하기 4, 이항하면 2x가 되죠. 이항하면 14가 되네요. 따라서 x는 7보다 작네요. 그러면 7보다 작은 짝수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7보다 작은 짝수는 6도 있고요. 4도 있고요. 2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 구하랬죠. 실제 x하고 x 더하기 2를 더하면 그 합은
2x 더하기 2잖아요.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x 더하기 2가 가장 크려면 여기는 x 값이 가장 크면 되겠죠. 그래서 7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니까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 곱하기 6 플러스 2. 그래서 6이 12 더하기 14. 두 수의 합은 14야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식 세워놓고 이걸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양변을 다 뭘로 나누자? 2로 나눠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누면 2x,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 2로 나누면 x 더하기 2 해서 x 이항해서 x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이항해서 7 해서 x는 7보다 작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플레이를 멈추고 방금 선생님이 했던 핵심 문제하고 그리고 여기 확인 문제 있죠? 확인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플레이 멈추세요. 네. 자, 어떻게 확인 문제 답이 다 맞았나요? 1번은 정답이 30, 31, 32라고 나오고요. 2번은 정답이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거하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하고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푼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확인 1번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합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요들은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세 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x 더하기 1, 왼쪽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96보다 작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요 세 개를 더하면 그렇죠. 3x인 거죠. 3x가 96보다 작다 이렇게 됐네요.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 그럼 x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산으로 나누면 되니까 32, x는 32보다 작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는 31인 거잖아요. 그래서 x가 31이고 x-1은 30이 되고 x 더하기 1은 32가 돼서 그래서 답은 30, 31, 32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2번. 차가 5인 두 정수형. 자, 차가 5랍니다. 그러면 두 정수를 수직선상에 옮기면 5칸 차이 난다 이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 하자. 미지수를 설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문제에 x를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두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수를 x로 둬야죠. 그러면 큰 수는 뭐라고 돼야 할까요? 그렇죠. x 더하기 5라고 두는 거죠. 자, 이제 두 정수합이 14보다 크다. 그럼 이 두 정수를 더하면 2x 플러스 5. 자, 얘가 큽니다. 14보다 이거죠. 자, 그럴 때 x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5가 이항하면 2x는 크다. 14-5, 9가 되겠죠? 따라서 x는 크다 2분의 9. 2분의 9는 4.5잖아요. 그러면 4.5보다 큰 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얼마인가요? 5인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은 5 나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풀이한 거하고 선생님 풀이가 다르다면 지금 즉시 플레이 멈추고 고치기를 해봅니다. 자, 플레이 멈추세요. 네, 이제 핵심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10,000원, 지원이는 25,000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자, 지수하고 지원이가 있네요.
지수, 지원. 그래서 10,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000원씩, 지원이는 3,000원씩 예금한다면, 그러면 자, 지수는 4,000원씩 늘어나네요. 달마다. 그리고 지원이는 3,000원씩 늘어나네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중복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그냥 있다고 치고 숫자를 이렇게 줄입시다. 동그라미 3개를 있다고 치고 줄이자. 지원이는 10, 지수는 10, 지원이는 25. 그래서 지수는 4씩, 지원이는 3씩 이렇게 예금한대요.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죠. 몇 개월 후부터,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X개월 후부터라고 해야겠죠. 그럼 X개월 후부터 지원이의 그때까지의 예금액과 지수의 예금액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죠? X개월 후니까 한 달마다 4씩 지금 현재 예금한대잖아요. 그럼 X개월 후면 4X원, 지원이는 3X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10 더하기 4X, 지원이는 25 더하기 3X. 그래서 지수가 지원이보다 많아질 때, 커질 때 푸는 거죠. 그래서 자, 3x 이항하면 x가 되고요. 10이 이항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15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부터예요? 그렇죠. 16개월 후부터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 2번은 16개월 후부터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도 플레이를 멈추고 방금 선생님과 같이 했던 핵심 문제, 그 다음 확인 2번도 풀어봅니다. 플레이 멈추세요. 자, 확인 2번 선생님은 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형은 4만원, 동생은 2만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월 형은 5천원씩, 동생은 1,000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형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3배보다 많아지느냐? 그럼 이것도 핵심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잖아요. 당연히 몇 개월 후? X개월 후. 그럼 형은 봤더니 여기도 동그라미가 3개씩 이상 있었죠? 그래서 3개씩 지웁니다. 3개씩 있다고 쳐요, 3개씩. 그럼 형은 40원. 40원 아니고 4만원이에요. 동그라미 3개 지웠어요. 그래 놓고 매월 5씩 늘어나니까 5x1 이렇겠죠. 동생은 1원. 아니요, 이거 정정. 20원이죠. 20원. 2만원이에요. 이것을 1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형이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몇 배보다? 3배보다 더 많대. 이거죠. 그럼 얘 풀면 되겠네요. 자, 40 더하기 5x. 자, 3 분배하겠죠? 자, 60 더하기 3x. 자, 3x 이항했더니 2x. 40 이항했더니 20인가요?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그러니까 몇 개월 후? 11개월부터 이렇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푼 거하고 또 비교해봐서 오답이면 또 플레이를 멈추고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핵심 3번입니다. 민수는 3번의 수학 시험에서 95점, 88점, 75점을 얻었대요. 이제 한 번 더 치른대요. 4번에 걸친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 되려면 4번째는 과연 몇 점 맞아야 하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은 여기 써있네요. 평균은 다 더해서 더한 개수로 나누세요 이거죠. 그렇죠. 평균은 자료를 다 더해서 그거의 개수로 나누라. 자, 그러면 자료의 전체 합은 뭘까요? 자료의 전체 합은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하튼 85점 되려면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냐? 그러면 네 번째 수학 점수를 X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평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 이거를 4로 나누면 평균 85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료를 전체 더한 거 95, 88, 75, X 그것은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렇게 합시다. 자, 85 곱하기 4는 85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렇죠. 4개 있는 거죠. 85 더하기 85 더하기 85 더하기 85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놓고 이것을 보세요. 95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88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75가 이항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은 0 돼버릴 거고 85 빼기 3만 남네요. 그러면 82가 되는 거죠. 몇 점 이상? 82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다 계산하고 이게 다 더하고 85 곱하기 4에서 해도 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확인 3번 풀어보세요. 플레이 스탑. 네, 확인 3번. 확인 3번은 정답이 22,000원 나오네요. 22,000원.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식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영수의 지난 3달 동안의 평균 전화요금이 16,000원, 2만원, 22,000원이었다.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이 얼마 이하이어야 4달에 걸친 휴대전화 요금의 평균이 2만원 이하가 되느냐? 얼마 이하? X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3개를 다 있다고 치고 그러면 16 더하기 20 더하기 22 플러스 X 이거죠. X가 20 곱하기 전체 몇 개예요? 4개죠. 20 곱하기 4 이하 맞죠? 이해 가시나요? 16, 20, 22 X의 평균 넉 달에 걸친 휴대전화의 평균이 20이야. 20 곱하기 4. 그렇죠? 그럼 20 곱하기 4를 또 20, 20, 20이라고 쓸 수 있고 하나씩 이항합시다. 16이 이항되면 4가 되겠죠? 20이 이항되면 없어지네요. 22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아, 그러니까 x는 작거나 같다. 4 빼기 4 빼기는 2잖아요. 그래서 22 이거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22가 아니고 그렇죠. 동그라미 3개를 다 동일하게 생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2,000원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핵심 4번입니다.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00원인 귤을 사과와 귤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한대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000원 이하가 되려고 할 때 사과는 최대 몇 개냐 그러면 사과를 X개라고 해야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X개면 귤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합하여 20개를 산다니까 귤은 20-X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금액. 자, 500원짜리 X개 500X 300원짜리 20-X 300 괄호 열고 20-X 자, 그다음 배도 샀죠? 배 3,000원 이들의 합이 하나 둘 셋 넷 만원 이하 되려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걸 풀어보는데요. 가만 봤더니 동그라미 2개가 다 있네요. 동그라미 2개, 동글동글, 동그라미 2개를 다 없애고 남는 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x. 당연히 얘는 분배하겠죠? 자, 3 곱하기 20, 60.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30은 100. 자, 그럼 5x 마이너스 3x는 2x가 되나요? 자, 60과 30은 90이잖아요? 자, 넘기면 빼기 90. 100 빼기 90, 10. 따라서 x는 5.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 멈추고 확인 4번. 네, 확인 4번. 정답이 8명이래요. 8명. 한번 볼까요? 어른은 1인당 3,000원, 어린이는 1인당 1,500원이라고 한대요. 어른과 어린을 합하여 30명이 58,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전시회를 관람한대요. 어른은 최대 몇 명이냐? 그럼 어른을 당연히 X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어른은 X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는 그렇죠. 합하여 30명이니까 30-X명이겠죠. 그럼 금액. 어른은 1인당 3,000원이니까 3,000원 X명 들어갔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얼마였죠? 어린이 1,500원. 1,500원 몇 명 들어갔어요? 30-X명. 그들의 합계 금액이 58,000원 이하. 얘를 풀란 얘기죠. 그럼 동일하게 자,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30 남고요. 15가 남고요. 580이 남죠. 그러면 15로 나눠질 것 같은데 먼저 5로 먼저 나눠볼까요? 자, 5로 나누면 얘는 5, 6에 30. 5로 나누면 5, 3, 15. 자, 5로 나누면 5, 1은 5. 그 다음 5, 1은 5. 30. 5, 6에 30. 오케이? 3으로 나눠지지 않네요. 그러면 그냥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6x.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하겠죠? 3 곱하기 30, 90, 마이너스 3x, 116. 자, 6x 빼기 3x는 3x인 거죠? 그러면 90이 이항 되네요. 그럼 116에서 90을 빼니까 26.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3분의 26 되겠죠. 그럼 3분의 26은 3, 9, 27, 38, 24, 8점 얼마인 거죠. 그러니까 x는 8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최대 몇 명일까요? 그렇죠. 최대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8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 이제 핵심 5번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2,000원인 물건을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 가격 차이가 있네요. 자, 동네에서는 2,000원, 마트에서는 1,700원. 그러니까 마트가 300원 더 싸네요. 자, 마트에 다녀오는데 교통비가 1,500원이래요. 동네에서는 교통비가 필요 없는데 마트를 가면 교통비가 1,500원 더 들어요. 자,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만이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면 물건을 X개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 X개를 동네 가게에서 살 때의 금액과 할인마트에서 살 때의 금액을 비교해보란 얘기죠. 자, 뭐 동네 가게, 2,000원짜리 X개를 사는 거니까 당연히 동네 가게는 2,000X1이겠죠. 자, 마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700원짜리 X개 사니까 1,700X1. 그런데 마트에는 뭐가 들어간다? 교통비 1,500원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 얘는 동네 가게, 얘는 마트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할인 마트에 사는 것이 유리하냐 이거죠. 얘가 더 유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리하다는 표현은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동네 가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또 풀어봅시다.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씩 다 있네요. 동그라미 두 개, 동글동글,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계산. 자, 남는 것이 20x, 17x 더하기 15. 자, 17x 넘어가면 3x인가요? 따라서 x는 크다. 5! 이거네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 사야 돼요? 5개 이상? 아니요. 여기 이상이니까 당연히 6개 이상 사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물론 얘는 상식선 안에서 보세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2,000원과 1,700원은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00원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근데 교통비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300원의 이 가치가 교통비 1,500원을 넘길 때 마트가 더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300원이 1,500원 되려면 5개인 거잖아요. 5개. 그러니까 5개를 사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5개보다 더 많게 사면 마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식 세우고 문제 푸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멈추고 확인 5번. 네, 확인 5번. 정답은 31명이랍니다. 31명.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자, 볼게요. 미술관의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이고 1인당 2,000원이고 4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25%를 할인시켜 준대요. 그러면 여기 미술관은 단체 입장료는 할인해 주고 개인 입장료는 할인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2,000원 다 내야 하고 40명에 대해서는 25% 들어가는 입장료의 25%를 할인해 준대요. 그러니까 25%를 할인해 주니까 75%. 즉 들어가는 입장료의 4분의 3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4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뉘앙스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40명이 안 돼. 그러니까 40명이 안 되면 40명 이상의 단체 입장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각 1인당 2,000원씩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기가 많은 녀석이 야야야야 우리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40명이라고 속이고 할인을 받자. 그게 우리가 더 싸. 라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똘똘한 녀석. 자, 우리가 지금 현재 40명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40명이 안 되지만 40명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명이 안 되는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각 개별 내는 금액하고 40명이라고 속이고 내는 금액 둘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인당 2,000원, X명 들어가면 당연히 2,000X원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자? 40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2,000원씩 40명을 내는데 25% 할인해 주니까 4분의 3 가격을 내는 거죠. 그렇죠? 얘는 각 개별적으로 산 거, 얘는 40명 단체 입장료를 내는 금액이죠. 유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얘를 풉시다. 자, 하다 보니까 여기 2,000 똑같이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좌변은 x 크다. 약분시키면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0이네요. 30명보다 많으면 단체 입장료를 사는 것이 유리하대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부터 31명 이상부터 단체 입장료를 사라 이거예요. 오케이? 문제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핵심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 높이가 7인 사다리꼴 넓이가 56 이상이 돼. 사다리꼴 넓이 나왔네요. 사다리꼴은 뭐죠?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반절인 거죠. 그렇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반절. 그것이 사다리꼴 넓이. 자, 문제에서는 윗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냐? 그럼 윗변 길이를 x 센티미터라고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더하기 10. 자, 곱하기 높이 7 나누기 2. 요것이 56 이상이에요. 이걸 풀란 얘기죠. 그렇죠? 자, 문제 풉시다. 7과 56 약분 되죠. 7일은 7, 7, 8에 56. 그럼 양변 2 곱해버리면 x 더하기 10은 크거나 같다. 2, 8에 16. 10 이항하면 x는 크거나 같다. 6인 거네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6cm 이상. 어우, 너무 간단하죠? 자, 한번 확인 문제. 플레이 멈추시고 시작. 자, 확인 6번 3이랑 또 같이 비교해 봅시다. 자, 밑변의 길이가 10인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래요. 그러면 삼각형은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죠. 자, 삼각형 한번 그려놓고요. 자, 밑변 길이가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래요. 그 다음 넓이가 80이래요.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 이하래요. 넓이가 80 이하다. 이때 높이는 얼마냐? 높이를 x 센티미터라 하겠죠? 쭉 내려 꽂고 x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반절. 그렇죠? 그러면 10 곱하기 x의 반절이니까 5x인가요? 자, 5x는 80 이하다.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80을 5로 나누잖아요. 5 1은 5, 1에 30. 그러면 높이는 얼마이야? 그렇죠. 16cm 이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 7번입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네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문제 봅시다.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그러면 자, A하고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얼마 떨어져 있다? 20km 떨어져 있대요. 자,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 지점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대요.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고장났대요. 그렇죠? 그러면 A서부터 이 지점까지 얘는 12km/h 시속이니까요. 그 다음 걸어갔어요. 시속 4km/h.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전체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대.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 그럼 이 전체 걸린 시간, 여기에 전체 걸린 시간이 3시간 30분. 자, 30분은 어떻게 할게요? 30분 어떻게 표현하죠? 30분은? 그렇죠.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도 hour 다 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은 30이라는 숫자를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분을 당연히 시로 바꿔야 돼요. 그럼 30분은 60분의 30, 6분의 3, 2분의 1. 그래서 전체 시간은 3 더하기 2분의 1, 2,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시간을 우리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그럼 얘는 x 킬로미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x 킬로미터.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전체 거리가 얼마였어요? 전체 거리가 2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선생님 뭐 이렇게 끝났다고 그래? 끝났잖아요. 여기서 시간, 여기서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걸린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12분의 x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 4분의 20 마이너스 x. 그것이 3 더하기 2분의 1 이내다. 이거죠. 3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7인가요? 자, 이제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 12, 4, 2. 양변 12를 곱합시다 이거죠. 그러면 12를 곱하면 얘는 그냥 약분되고 12를 곱하면 3이 되고요. 12를 곱하면 6이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얘는 그냥 x. 다음 얘는 분배해야겠죠? 3 곱하기 20, 60 마이너스 3x. 그 다음 6, 7에 42. 오케이? 자,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62항 해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인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방향 바뀌어야 하잖아요. x는 9 그거나 같다. 그래서 얼마 이상 떨어져라? 9km 이상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플레이 멈추고 핵심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 문제 해봅니다. 시작. 자, 확인 7번 한번 봅시다.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요.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역에서부터 이 상점까지 갔다 와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상점이 있대요. 이만큼 떨어져 있대요. 자, 시속 4km로 걷고 시속 4km로 걷는데요. 그러면 4km per hour로 갔다가 또 오는 거죠. 걷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20분 소요. 상점에서 20분 물건을 사고요. 그럴 때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상점을 이용해. 몇 킬로미터? 뭐 x 킬로미터라고 해야죠. x 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에서 상점까지 x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동하는데 갈 때도 올 때도 사후 속력으로 그리고 물건 사는데 20분 걸려요. 그러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전체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렇죠. 1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역에서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전체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4의 속력으로 x 킬로미터를 갔다가 다시 x 킬로미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4고 이동한 거리는 2x인 거죠. 갈 때도 x, 올 때도 x. 그리고 물건 사는데 20분. 그럼 여기 20이라고 써요? 60분에 20이라고 써요? 그렇죠. 당연히 60분의 20. 왜? 속력 단위가 hour, 시속이라고 하니까. 자, 60분의 20, 6분의 2, 3분의 1. 작거나 같다. 1시간 30분, 1 더하기 30분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문제 풀면 되겠네요. 봤더니 2하고 4는 약분하면 2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2하고 3밖에 없죠. 양변 얼마 곱하자? 양변 6 곱하면 끝나겠네요. 6 곱하면 여기는 3이 남고요. 6 곱하면 2 남고 6 곱하면 3 남고. 그래서 3x 더하기 2 작거나 같다. 3, 3은 9. 2가 2항하면 되겠네요.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2가 넘어가면 7이잖아요. 3분의 7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에 3분의 7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갔다 오면 돼. 이거죠. 이제 가셨어요? 자, 이제 핵심 8번입니다. 농도네요. 농도는 마우스 공식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소금이죠. 소금. 그 다음에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물, 소동물. 식을 세울 때는 소금 구하는 걸로 식을 세운다. 소금 구하는 걸로.
그래서 항상 단계가 이거예요. 단계가. 이 농도 문제는 무조건 단계가. 첫 번째, 소금물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을. 그 다음, 소금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소금물의 양을 비교해요. 비교. 그리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소금으로 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소금 구하는 걸로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소금 어떻게 구하는데? 아,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봅시다. 10% 200g에 물을 넣는데요. 자, 여기 농도가 있고요. 여기 소금 물이 있어요. 그러면 10% 200g에 그죠? 물을 여기다 물 집어넣는데요. 물을 집어넣는데요. 그랬더니 농도가 8% 이하가 되래요. 8% 이하가 되게끔 하라 이거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농도하고 소금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10% 200g 있고요.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8% 얼마가 됐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모가 치고 뭐 이렇게 네모가 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연습 10% 아이고 글씨는 10% 200g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8%가 됐어요. 이렇게. 자, 최소 몇 g의 물을 넣으냐 하네요. 그러면 물이 단위 xg 돼야겠죠? 자, 이제 식을 세워야 할 건데 맨 처음 뭐라고 했어요? 소금물 보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200에다가 x를 섞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8%는 소금물의 양이 200 더하기 x g이겠죠. 이게 소금물 비교한 거예요. 이것이. 이거 쓴 것 자체가 소금을 비교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뭐 하래요? 소금 가지고 식을 세우래요. 그럼 이거잖아. 이 안에 소금 있나요? 네. 물에 소금 있나요? 없어요. 소금. 자, 이 안에 소금 있나요? 네. 소금이 있다는 얘기는 농도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소금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 200g.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렇죠? 그러면 10%는 당연히 100분의 10 보는 거죠. 100분의 10. 그죠? 100분의 10 곱하기 200. 20. 작거나 같다. 자, 8%는 100분의 8 돼야겠죠? 자, 100분의 8 괄호 열고 200 더하기 x 이거죠. 자,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합니다. 계산해야죠. 8과 100 4로 나누면 4, 2, 8 여기 25예요. 그렇죠? 여기는 2하고 20도 약분이 되겠죠?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좌변은 10이 되고요. 우변은 25분의 1에 200 더하기 x예요. 그럼 양변 25 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 더하기 x는 크거나 같다. 250 되겠죠? 200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x는 50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소 50g을 넣어야 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확인 두 문제네요. 자, 플레이 멈추시고 스타트. 자, 8번은 200g이 나오고요. 9번은 450g이 나오네요. 자, 8번부터 볼까요? 6% 소금물 5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농도가 10% 이상이 되려고 한다. 몇 그램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느냐? 자, 6% 500g이 있는데 증발시킨대요. 물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10% 이상이 되게끔 하려고 한대요. 이때 몇 그램 이상의 물을? x 그램 이상의 물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 소금물 500 빼기 x겠죠, 당연히. x가 증발됐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 한다? 소금. 자, 이 안에 소금 있죠? 여기 소금 없어요? 이 안에 소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는 100분의 6 100분의 6 곱하기 500 크거나 같다.
100분의 10 곱하기 500 마이너스 x. 오케이? 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풀면 되죠? 풀면, 양변의 분모의 100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 500 있고 여기 10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없앨 수 있죠. 그럼 남는 거 볼까요? 6 곱하기 50이에요. 6 곱하기 50이 날라갔으니까. 그러면 6, 5, 30, 300. 그리고 남는 것이 500 마이너스 x인 거죠. 따라서 x는 크거나 같다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그램 이상 200g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한다. 자, 확인 9번. 4% 소금물 300g과 오케이? 9% 소금물을 섞어서 9% 소금물을 섞는데요. 그러면 플러스 9%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7% 이상이 되래요. 7% 이상이 되랴. 9% 얼마 집어넣어요? x g이겠죠. 오케이? 자, 뭘 비교해라? 소금물. 300에다가 x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얘는 300 더하기 x g이 되겠죠. 자, 이제 뭘로 식 세워라? 소금으로 식 세우세요. 이 안에 소금 있어요. 이 안에 소금 있어요. 이 안에 소금 있어요. 그럼 자, 이 안에 있는 소금. 자, 갑니다. 100분의 4 곱하기 300 플러스 100분의 9x 그거나 같다. 100분의 7 곱하기 300 더하기 x. 오케이? 자,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오케이? 4 곱하기 300, 9x 7. 안 나눠지네. 그냥 계산해야겠네요. 자, 4, 3, 12, 1200 더하기 9x. 자, 분배합시다. 7, 3, 2100, 2100 더하기 7x인가요? 자, 그러면 7x가 이항하면 2x. 그렇죠? 1200이 넘어가겠죠? 2100에서 1200을 빼면 900인가요? 따라서 x는 450 나오겠네요. 그래서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한다? 450g 이상 섞어야 한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제 자기의 미흡한 부분 또 마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